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한국경제 뉴스 기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 이틀 연속 크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나 약상승 이 정도 반등을 예상을 했는데 사흘 연속 1%가 넘는 나스닥 기준으로 1%가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생각보다 급격한 방향으로 지금까지의 상승의 추세가 꺾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IRA 반도체법 1년 미국 300조 싹쓸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그거 하고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300조 원이 넘는 투자액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난해 8월 이후에 각국 제조업체가 2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1조 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가 10만여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가별로는 1년간 한국 기업이 총 20건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해 가장 많았고 유럽이 19건, 일본이 9건, 캐나다 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강국이 깡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세입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21년부터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서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고 5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통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부동산 미국 긴축 겹 압제 원 달러 환율 연중 최고. 원 달러 환율이 17일 어제죠. 장중 1343원까지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환율 급등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인데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어제 공개된 패드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매파적 발언이 담기면서 미증시도 많이 빠지고 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한미일 정상 18일 채택.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개의 문건을 채택합니다. 여기에서는 한미일 협의체 창설을 포함해서 세 국가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상하이 집값 15% 급락. 중국 부동산 침체 예상보다 깊다. 중국 거래은증권의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2, 3선 도시의 집값 절반 이상이 기존 가격보다 최소 15%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 알리바바 그룹 본사 인근 주택 가격은 2021년 말 최고치와 비교해서 약 25에서 28% 떨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상업도시 상하이의 옌양 지역 주택 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2021년 중반과 비교해 약 15에서 20%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집값은 2021년 8월 고점 대비해서 신규 주택은 2.4%, 기존 주택은 6%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집값 하락세는 정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과 괴리된 샘플링 조사의 허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작 가격 조사할 때 선별적인 샘플을 사용한다고 해서 시장이 침체되면 이런 데이터가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외국인 중국 증시 탈출 9일 연속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9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자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위안화 방어하라. 중국 달러 대량 매도 나서. 중국의 주요 국유 은행이 위안화 가치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역내외 현물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를 대량 매도하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현재까지 6%가량 떨어졌는데 이달 들어서만 2.4%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된다는 위주의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5년 만에 최고. 주담대 금리도 연 7% 넘어. 글로벌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 긴축에도 잘 버티고 있는 미국 경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 체계를 유지하는데도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옴에 따라서 이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국채시장 수급 상황도 금리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가 지난 2일 분기별 국채 발행액을 종전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늘어난 지출을 국채로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발언이 담기면서 패드가 예상보다 긴축 정책을 길게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자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고정금리도 이날 연 7.16%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이데이터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보건의료와 복지,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개인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2025년 도입됩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체감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도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 등 이렇게 10대 중점 부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 명세와 숙박시설 예약 정보, 교통수단 예약 정보, 내비게이션, 목적지 출발지 등을 결합해서 여행 명소나 맛집을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시장 규모는 2021년 23조 원에서 2027년에는 58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하늘 나는 택시 등 신산업 7.2조 원 투자 이끌 것.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합니다. 시장 육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서 7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글로벌 UAM은 기체, 인프라 등을 포함해서 2040년까지 731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자립 서두르자. 웨이퍼 기업에 2.3조 투자하는 중국.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자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불황, 원자재비 급증, 코스피사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코스피 상장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는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코스닥사 영업이익도 28% 감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이처 LK99 초전도체 아냐. 한국 연구기업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연구한 이 LK99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이 LK99가 오히려 수백만 옴의 높은 저항을 가져서 전기 저항인 영인 초전도체와 특성이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하한가도 나오고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빅쇼트 주인공 미국 증시 급락에 2조 원 풀베팅. 영화 빅쇼트에 나왔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먼 에셋 매니지먼트 2분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이 풋옵션이라는 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풋옵션만으로 포트폴리오의 90%가량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 붕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기사를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월 18일 금요일 한국경제신문 뉴스기사 함께 같이 봤고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